신경 차단술이라는 이름을 듣고 우리가 신경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신경에 영구적인 변화를 준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신경 차단술은 이러한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고 신경의 흥분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신혜성입니다. 오늘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지현 원장님을 모시고 신경통증에 효과적인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지현입니다. 네, 원장님 제가 사실은 작년에 교통사고를 크게 났어요. 네. 그래서 이 오른팔이 요골 척골이 다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네. 이후에 재활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신경 통증이 생겨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통증을, 신경 통증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신경 차단술이 어떤 시술일까요? 네. 우선 신경 차단술이라는 이름을 듣고 우리가 신경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신경에 영구적인 변화를 준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신경 차단술은 우리가 통증 신호 전달을 찾아내서 통증의 완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더 깊게 들어가면 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유해한 자극과 그 다음에 만성적인 통증 수용체의 자극으로 인해서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신경이 부어오르게 되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신경의 흥분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신경 차단술은 이러한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신경의 흥분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급성적인 통증을 조절하고 급성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로 인해서 또 만성 통증까지 조절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 신경 차단술 같은 치료법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아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신경 차단술은 보통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치료 대상이 될까요? 네. 우선 신경 차단술 주사 같은 경우는 주사 부위에 따라서 말초 신경 차단술과 그 다음에 척추 신경 차단술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척추 신경 차단술, 그 중에서도 경막의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척추뼈 안쪽 공간에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내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척추 협착증이나 아니면 디스크 탈출증 같은 척추 질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한 정도의 척추 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심한데도 불구하고 시술이나 수술을 당장 받지 못하는 환자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간단하고 짧은 시간 안에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으실 때 큰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적응증으로는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몸 안에 잠복해 있는 수두 바이러스가 기회적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바이러스가 신경을 공격하면서 신경통이 발생을 합니다. 머리나 안면부에 생기는 대상포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상포진이 척추에 위치해 있는 뒷뿌리 신경절에서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말초 신경 차단술만으로는 통증 조절이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경절이 있는 척추 부위에다가 직접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시행해서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 치료가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포진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 만성질환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 신경 차단술을 받는데 혹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경막의 신경 차단술의 금기증으로는 이제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아니면 우리가 주사를 맞는 위치에 국소적인 염증 반응이 있거나 환자분이 출혈성 성향이 있으시거나 약제에 대한 특정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환자분이 신경 쓰셔야 할 부분들은 본인이 특정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은 항혈전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사전에 담당 의사와 진료를 하실 때 알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요. 이 통증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또 무리하게 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네네. 무리를 해서 혹시 더 잘못되지는 않을지 이런 점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울러서 또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시고요. 경막의 신경 차단술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치료들은
치료 직후 즉시 완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실제로 치료 후에 증상이 사라지시더라도 환부와 주변 조직이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치료 후에 증상이 좋아지시더라도 약 1에서 2주 혹은 질환에 따라서 그 이상의 시간을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막의 신경차단술의 흔한 합병증으로는 우리가 어지러움증, 혹은 두통, 사지에 힘 빠짐 같은 것들이 나타나실 수 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수분에서 수시간 내로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감염이나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절차들을 거쳐서 시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뼈주사라고 해서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실제 경막의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약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경막의 신경차단술 자체가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약제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소량 사용하게 되면은 치료의 효과가 더 크거나 지속성이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따라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금기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신경차단술을 자주 여러 차례 시행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관리 방법은 특별한 거는 없으시고요. 신경차단술을 받으신 당일날은 우리가 목욕이나 사우나 같은 거를 피해 주시고 지나친 신체 활동이나 음주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외 대부분의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간혹 주사 후에 통증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주사 약제에 대한 신경 자극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수시간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좋아지실 거고 혹시라도 그러지 못한다면은 담당 의사와 한 번 더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하이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네. 그래서 경막의 신경차단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진단하에 시행하게 된다면 그만큼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척추질환으로 인해서 신경에 만성적인 손상이 있거나 대상포진을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해서 만성적인 신경통으로 변했을 때 또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심한 통증 같은 것들을 그대로 두게 됐었을 때는 통증이 중추 감작이 돼서 만성화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셔서 통증이 만성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환자분들께서도 이 신경차단술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